네, 7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11-7번은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상수고 조건이 가 f의 1 플러스 x랑 f의 1 마이너스 x랑 같다. 나 a가 나 이렇게 되는군요. 가 조건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수학 2에서 정말 자주 보는 거죠. 잘 아시죠,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얘는 무슨 의미다? x 이퀄 1 대칭이다. 요거 얘기죠. 뭐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봅시면, 여기가 1이 있는데,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여기 1 더하기 x, x만큼 왼쪽으로 간 거, 1 마이너스 x의 함수 값이 두 개가 항상 같다. 그러면, 대충 이런 정도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학 2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1 대칭이다. 즉 2차 함수기 때문에 x 이퀄 1이 축이다 라는 얘기니까 1이라는 값은 뭐하고 같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데, 그렇죠? 음수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또 하나 b는 마이너스 2a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 정도. 요까지는 다 완료가 되고, 그죠? 1대칭이니까 축이라는 얘기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b는 마이너스 2a. 그래서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다라는 것까지 얻어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요 조건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주 나와요. 네. 다음에 기억에 F3? 이 제로면 3이 제로면 F의 마이너스 1도 제로다. 당연하죠.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면 같은 간격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근이 나와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고, 미은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2배의 f0보다 작거나 같다. 2배 f0니까 c죠. 2배의 c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어떻게 가느냐? 지금 생각을 하시면 fx는 뭘 가지느냐 하면 위로 블록한 형태이니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맞죠?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최대값이 언제 나온다는 얘기죠? 1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을 대칭이고 위로 블록한 모양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f의 1이 될 거고 그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맞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 b 더하기 c 되죠? 얘는 맞죠? 음수 빠진 거 당연히 양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뭘 간다? 요걸로 가야 되니까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죠? 그러니까 2배의 c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니은도 맞아요. 디귿. 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2차 함수 그림이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3이 가까이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멀리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더 멀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나오겠다? 최소값이 나오겠다. 맞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은 9a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3b 더하기 c. 근데 문제에서 c만 15, b가 없죠. b가 없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겠죠. 요거 b는 마이너스 2a. 그래서 얘는 뭐 15a 더하기 c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 첫 번째 조건에서 되게 많은 걸 좀 얻어내셔야 돼요. 여기까지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같은 말입니다. 네, 저 대칭이라는 거. 다음에 11-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를 잡으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 놓고 보셔도 돼요. 직선이라고 보고요. 되겠어요? 여기를 P라고 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여기를 원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두어버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위에 있는 점이라고 두고 요 길이를 가지고 표시하셔도 다 만들어져요. 다만 그게 조금 복잡하니까 4차 정도 나오니까 치환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더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요거는 우리가 수학하 정석으로 치면 수학하에 가면 직선의 방식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다 놓고 생각을 좀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도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9번 같은 건. 지금은 여기 가지고 닮음으로 밖에 설명을 좀 푸는 게 좀, 이게 좀, 네,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렇게 해보셔도 될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닮음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도 하지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자, 10번에 y는 미니멈 함수를 잡아놨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자, 이 중에 셋 중에 자 미니멈 함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예를 들면 미니멈에 내가 1, 2, 3을 넣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셋 중에 제일 작은 거 1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셋 중에 제일 작은 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x가 변하잖아요. x 하나에 대해서 이 값, 이 값 세 개가 다 변하잖아요. 그 중에 작은 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이게 큰 건지 이게 큰 건지 이게 큰 건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 중에 y값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제일 작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데? 피곤해. y 이퀄 x 하나 그렸고요. 이거는 x-2의 제곱이니까 요런 정도로 요런 정도. 여기 교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y절편이 4잖아요. 그럼 여기 y절편이 12죠. 그 다음에 6이잖아요. x절편이. 얘는 그럼 되게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고민되네요. 이게 위에 있는지 이게 위에 있는지 고민되네.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 점들 교점들이 이렇게 생기니까요. 점들의 위치를 좀 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사실 이제 이쪽으로 더 가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x가 제일 작으니까 이쪽은 저쪽으로 더 안 가도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거는 제일 작은 걸 찾잖아요. x가 제일 아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하도록 합시다. 얘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점은 셋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얘는 뭐 얘는 당연한 건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위치가 되는지는 잡아봐야 되겠네요. 자, 얘하고 만나는 거 지금 풀면 어떻게 됩니까? 5x죠. 마이너스 5x죠. 그러면 여기가 1하고 여기가 4 나오죠. 맞나요? 바로 풀려요. 얘랑 갖다 두면 얘가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1하고 4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두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이죠. 4하고 2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y 지금 잠깐만. 얘하고 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잖아요. 4하고 마이너스인데 4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4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온다는 얘기죠. 그림 잘못 그린 거죠. 이게 4인 거는 변하고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이 점 지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림을 잘못 그린 거네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6이다. 이런 얘기죠. x절편이. 맞습니까? 좌표들 되겠어요? 4하고 마이너스 저쪽에서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데
그래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x 값이 여기에 있다고 쳐요. 그냥 x 값이 여기 있을 때 y 값 요거 저거 따졌을 때 제일 작은 거 얘죠. 이해돼요? 그 미니멈은 계속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만나는 것까지는 계속 이렇게 올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은 이쯤에 내가 x가 있다고 치면 얘하고 저거하고 이 직선하고 누가 제일 작아요? 밑에 있는 게 제일 작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여기가 2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4보다 커지면 직선이 제일 아래에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미니멈 함수예요. 돼요? 여기서 만약에 맥시멈 함수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맥시멈 함수를 잡으면 위에 거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는 2차 함수가 제일 위에 있죠. 되겠어요?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니멈 함수를 여기를 미니멈 함수를 둬서 그런데 맥시멈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직선이 여기 곡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다시 2차 함수로 이런 게 맥시멈 함수가 될 거예요. 제일 큰 거.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y가 0에서 y? 네, x가 0에서 5까지 움직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죠. 이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얘가 제일 위에 있죠. 그럼 4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8이죠. 아, 4죠. 그림 이상하네. 여기가 4,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가 4예요. 에이씨. 되겠죠? 그림 잘못 그려서 그래요. 되겠습니까? 미니멈 함수 뭔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미 어떤 x를 잡았는데 이 x값, 이때 y값 3개 비교해서 제일 작은 걸 갖고 오겠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제일 아래에 있는 애들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나 참 얘기 하나 안 하고 왔네. 우리 그 앞에 잠깐 돌아가서 5번 잠깐만 볼게요. 5번에 문제 보시면 내가 그 얘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려고 시작하려는데 유정이 오는 바람에 까먹었네. 거기 문제 보시면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설명을 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했죠.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쪽 경계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 위에 문제들 보세요. 그 위에 문제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줬죠. 닫혀있게. 양 끝에 경계를 포함했는데 5번에는 없죠. 근데 두 개가 다 물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물었죠. 그 말은 뭐가 있다? 어떤 x 값의 범위, 지금 같으면 m이잖아요. 네, m의 값의 범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요거를 구해내야지 이거하고 이게 동시에 가진다, 얼마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물었는데 구간이 없잖아요. 찾으셔야 된다고.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부분. 그게 이제 뒷페이지에도 또 나오는데. 다시 정리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물었다. 동시에 물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 끝의 경계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찾아야 된다고. 지금은 판별식 써서 m값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범위가 있어야지 최대값, 최소값이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보시면은 11번은 대칭 축이 2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에서 최소값 갖는다라는 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가 반드시 1 돼야 된다는 거,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뭐 B가 어디쯤 당연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갔을 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2번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요런 거에 학교 시험에 되게 내가 기출문제에서 몇 번을 봤어요. 요런 형태 문제를 몇 번을 봤는데 요걸 좀 변형해서 나온 건데 실제로는 A에서부터 A 더하기 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3이다. Y는 X제곱인데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 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잡아라.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A부터 A 더하기 2까지니까 구간의 길이, 요 구간의 길이는 얼마? 2라는 거죠. 구간의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좀 해볼 게 뭐냐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이씨, 마음이 삐뚤네. 마음이 삐뚤어요. 안되네.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구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a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일단 봅시다. 그럼 여기 있다고 칩시다. a하고 여기 a 더하기 2. 구간의 길이는 2를 만족을 하면서 저쪽 편으로 보내볼게요. 아니면 저쪽에서 이렇게 와도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a 값의 범위를 찾기 쉬워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존재하겠죠? 되게요? 이런 범위에서는, 즉 a가 0보다 큰 쪽에서는 a가 무조건 작고 a 더하기 2가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쭉쭉 가다 보면 상황이 조금 변하는 상황이 나와요. 왜? 0이, 이 함수 자체가 0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x제곱인데 a하고 a 더하기 2하고 따졌을 때 a 더하기 2가 최대값인 건 문제가 없고 a가 존재하는데 최소값이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a 더하기 2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려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대칭성을 생각을 하면 요거는 a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똑같겠죠? 맞아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좌우가 똑같죠? 그때는 어쨌든 만족하진 않잖아요. 1하고 0이니까요. x제곱이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 하나, 즉 a가 0보다 크다는 거 하나. 첫 번째 경우 이거, 두 번째 경우 이거.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다음은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번에는 a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 a가 더 커지고 a 더하기 2가 더 작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최소값은 0으로 똑같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x제곱의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데 이 구간의 간격이 2인데 구간의 길이를 2로 유지를 하면서 왼쪽으로 쭉 보내다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다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가 바뀌어 가지고 얘가 더 위에 있고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럼 요렇게 되려면 얘가 더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2에서 a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하고 0까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 더하기 2가 조금 더 올라가죠. 범위 나누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겠느냐? 이쪽에서 그냥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히는 경우겠죠.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2 되는 거.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요령을 좀 요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가지가 생긴다는 거. 요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거, 여기가 최대값이고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고 차가 최소값은 3이니까 여기에서 3 나오는 거, a 더하기 2가 3 나오는 거, 그거 찾으시면 된다고요. 되겠어요? 이거는 더 나가진 않았고, 이거 구간의 길을 왜 이렇게 네 개로 좀 나누어서 봐야 하는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되겠어요?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거를 a-2부터 a라고 둬버리면,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만약에 구간이 주어져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게 나아요. 찾기가. 근데 지금은 a부터 a 더하기 2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이게 구간 나누는 게 이해가 쉽다는 얘기고요. 그런 정도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13번 한번 볼까요? 13번이 분수인데, 분수꼴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다루는 요령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접근은 쉽습니다만, 잘 나오진 않는데. 10몇 번? 13번. 시간이 57분.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x가 실수.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a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b. 분수식 다루는 건
그냥 뭐 K 혹은 Y 정도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면 다 실수분의 실수죠. X가 실수니까 실수분의 실수고 AB도 실수라고 AB도 실수죠. 네. 그러면 K도 반드시 뭐다? 실수입니다. 실수분의 실수니까 K도 실수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루는 요령은 얘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A-K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8X 더하기 B-K는 제로,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무 때나 막 덤비시면 안 되고요. 2차식 다룰 때는 반드시 2차항의 개수 유념하면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룰 거냐면 첫 번째, A하고 K하고 같냐? 아니면 A하고 K하고 다르냐? 요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는 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잖아요. 다음, 요 분수식의 값을 K라고 뒀는데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1이다 라는 말은 K 값의 범위가 9하고 1, 2, 4이다 이 말하고 같습니까? 여기 분수식의 값을 K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그 K 값이 최대가 9고 최소가 1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K가 1하고 9, 4, 1하고 9 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식의 값을 K라고 뒀으니까 K가 1하고 9 사이 맞죠?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A하고 K하고 같다고 둬버리면 요렇게 둬버리면 이게 날아가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러면 X가 8분의 A-B로 나오죠. 그러면 8분의 A-B인데 이거는 실수 맞아요? 아니에요? A하고 B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 존재하죠? 실수로 나오죠? X가 실수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얼마가 되느냐면 1하고 9 사이라고. 왜? K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A하고 K하고 같다면 에서 나오는 건 A 값의 범위가 1하고 9 사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판별식을 때리면 4분의 D를 때리면 16에서 또 써야 되나? A-K에 B-K 이렇게 되나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계산이 K제곱에 더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에 K 더하기 AB의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 되겠습니까? 전개 마이너스 곱하고 요거 두 개 자리 바꿔가지고 K에 대해서 2차식으로 바로 전개시켜 버렸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부등식 파트가 아닌데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K 값의 범위가 1하고 9 사이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1하고 9 사이 맞습니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요거를 요 부등식이 나오려면 K제곱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K에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정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A 더하기 B가 10이다.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16이 9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답이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A가 1하고 9 사이 이내로 갖고 와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14번도 문제를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하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범위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닫힌 구간이 반드시 있다. 그걸 어디에서 잡아낼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는 얼마예요? 3.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의 값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실수 xy다. 실수 xy다. 자, 여기는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구성이 합 그리고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거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 값을 p,
xy를 q라고 한번 바꿔보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p-q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이 얘기로 바뀌고요. 위에 거는 p제곱 마이너스 q는 3 이렇게 되죠. 맞나요? 맞나? p제곱 마이너스 q 맞지? 자, 그러면은 p제곱은 어이씨 이상하다. q 플러스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범위가 이러면 안 나오잖니요. 어디가 빠졌나. 네,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q가 일단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건 나오죠. 아마 그 축에서 최대가 나오든지 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잠깐만. q 자리에 이걸 넣을 건데 그럼 p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이거를 q로 바꾸면은 p제곱 빼기 3이니까 p제곱 빼기 3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2차식이니까 꼭지점 하나 하고, 근데 이게 q의 범위인데? 아닌데? 실수 조건이니까 제곱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뜨악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어디서 또 꼬였냐? 유정아, 어디서 꼬였나? 자다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지 지금. 어디서 잘못됐지? 뭐야? 네. 여기 빼기로 바꾸 마이너스 2xy 나오니까 그거 마이너스 xy로 바꿨잖아요 여기. 그죠? 네, 바꿨는데 q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이걸 p로 바꾸기엔 이거를 지금 q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거였거든요. 제곱이 있으면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0 이상이다라는 범위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차로 나와버리네. 이렇지. 난 이걸 이렇게 2차로 가고 싶은데 이거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x의 최대값 최소값. 네. 이상하다 진짜. q의 범위가 있어갖고 될 게 아닌데. 이거를 바꾸면은 마이너스 p 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1 이 정도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최대값 3 마이너스 p 제곱이네요. 그럼 4분의 13이네. 어디가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p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p가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q가 나오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아이 참. 판별식을 썼네. y는 p-x 해서 여기 대입하면 네. 한 문자 나오잖아요. y랑 p랑 나오잖아요. 거기서 판별식 쓰면 되지 않아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니 저거를 위에 넣어가지고 여기? 네. y는 계속 바꿔서 네. 뭐 그래도 되고요. 나는 최초에 생각한 건 이거였거든요. 여기 실수의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서 범위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는 이쪽으로 넘기지를 못하잖아요. p의 범위를 잡아내야 되죠 무조건.
자, x하고 y가 실수 조건이니까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죠. 잘 보세요. t제곱에 마이너스 t 요거의 근 되겠어요? 지금 요게 무슨 얘기예요? x하고 y가 근은 2차 방정식이죠. 돼요? 더한 거하고 곱한 걸 줬잖아요.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x하고 y 맞아요? 근데 x하고 y가 뭐예요? 실수죠?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p제곱 마이너스 4q 맞아요?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q가 지금 뭘 만족을 하고 있죠? q가 p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거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이 4 마이너스 3p의 제곱 더 마이너스 c 더하기 10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p 값의 범위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범위가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닫힌 구간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닫힌 구간이 있어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물었다는 얘기는 닫힌 구간이 아마 지민이 저 했던 걸로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똑같을 겁니다. 연립해서 뭐 실근 가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일 거고. 그래서 p 값의 범위 이런 닫힌 구간을 지금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까 5번에서 하던 얘기처럼 똑같은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이게 닫힌 구간이 없어도 있어야지 이게 나온다고.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는 두 개 동시에 가지게 못 만듭니다. 지금 같으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물으면 없어도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되겠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x하고 y니까요. 실근을 가진다. 이 말이나 아까 지민이 말처럼 y를 여기에서 y를 p-x가 나오니까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니지 어디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매니가 뭔데? 매니가 이거잖아. 아니네. 아,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p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 네, 맞네요. y 자리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버리면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가진다. 거기서 판별식 써도 p의 범위가 나오겠죠.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하여튼 범위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는 그냥 뭐 요거랑 유사해요. 유사한데 여기서도 지금 뭐 c의 값을 최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요. 이거 3이가? 3하고 9죠. 네. 이걸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운 거 있죠. 절대부등식에서 우리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2개 배웠죠. 수학 하. 뭐하고 뭐 배웠죠? 가장 중요한 거? 이름 붙은 거 2개죠. 코시 슈바르츠하고 또 한 개 있지 않아? 더 산술기야. 2개 배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수학 하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코시 슈바르츠가 뭐였냐면 절대부등식이 어떤 거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와 1차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실수 조건에서. 이런 게 코시 슈바르츠 조건, 코시 슈바르츠인데 등호는 이제 a분의 x하고 b분의 y 같을 때, b가 같을 때 이렇게 같다라는 건데 왜 이걸 했냐면 이게 쉬워요. 훨씬 더. 책처럼 하는 것보다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거를 a 더하기 b는 3-c로 바꿀 거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c제곱으로 바꿀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기는 9-c제곱이고 여기는 일단 놔두고 여기가 3-
일단은 아니다.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여기에다가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고 여기가 a 더하기 b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주면 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9-c제곱으로 바꾸고 여기 2 두고 크거나 같기를 3-c의 제곱. 요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훨씬 쉽습니다. 되겠어요? 요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c의 값이 최소일 때 g가 딱 나오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바로 풀리죠. 되겠어요? 그렇게 잡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지금 책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 코시-슈바르츠로 푸는 게 정석이에요.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로 푸는 게 정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푸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을 거예요. 나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코시-슈바르츠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아니까. 알죠? 코시-슈바르츠? 뭐 저 써줬잖아요. 배운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걸로 푸느냐면 이게 전형적인 코시-슈바르츠 문제라서 전형적인 그 코시 문제, 코시 그 부등식 문제라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대입을 하면 만족을 하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AB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베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근이 1하고 베타라는 얘기니까 두 군의 곱을 생각을 하시면 베타 값이 뚝 튀어나오고 베타 자체에 또 K에 대해서 판별식으로 또 정리해서 K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간단히 튀어나오는 거라서 하고요. 이제 17번, 18번 두 개 남았는데 17번도 네, 17번도 좀 여기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네, 뭐 이런 정도로 봅시다. 여기가 P, Q 그 다음에 A, B, C. 첫 번째 문제는 좀 쉽다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겠죠. 3, 4, 여기 5, 뭐 이 정도. 첫 번째 문제는 면적. APQ가 최대가 된다. APQ의 면적. 이 면적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17번을 하려면 17번은 좀 나은데 18번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1번 보시면 BP의 길이를 구하라고 줬죠. BP의 길이를 물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BP의 길이를 물었다라는 얘기는 그 값을 미지수로 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18번에 비해서 조금 나은 거예요. 뭐가? 출발점을 준 거라서. 근데 18번은 출발점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차이가 생기는 거고 문제에서 BP 길이 이 길이를 물었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그냥 미지수 반지름이니까 그냥 R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던져준 거기 때문에 좀 나은 거라고 시작을 하기가. 그러면 여기가 3-R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과 어떻게 넘길 거냐. 여기가 4-R이고 여기는 얼마죠? R-2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시다. 이것도 좀 알아야 되죠. 면적이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라는 건 좀 아셔야 되죠. 중3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삼각비에서. 그죠? 삼각비에서 배운 거죠. 두 변각 기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잡으면 뭐가 나온다? 삼각형 면적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인 세타라는 값을 요 각에 가지고 본다면 기인각이니까 요 각을 가지고 본다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얼마겠어요 지금?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잡으면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상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뭐만 두 변의 길이에 의해서만 이 삼각형의 면적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거라고. 왜? 처음에
얘를 미지수로 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다고. 근데 그 밑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니까 됐고요. 그 지금 최대가 될 때 BP 얘기를 했으니까 R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냐, 최대 값을 물은 게 아니고 꼭지점에 X 좌표 물은 거죠. R 값이 얼마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요 길이죠. PQ 길이. PQ 길이의 제곱이죠. PQ 길이의 최소네요. 요거는 뭐 책에서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때려가지고 요거 피타고라스로 지금 잡아갈 거예요. 피타고라스로 잡아가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괜찮고 닮았기 때문에 길이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돼요. 그건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복습을 닮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 길이 잡고 요 길이 잡아가지고 잡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R로 두고 요 길이들 찾아 다 내시면 돼요. 닮았기 때문에 5대 4대 3이니까 다 잡혀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학 1로 풀어볼게요. 뭘 이용할까요? 수학 1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해서 지금 각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각의 그 사인값, 코사인값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길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 자체가 지금 네, 코사인 법칙하고 지금 모양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코사인 법칙이 뭐였느냐 하면은 복습 용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수학 1 복습 용도예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 A고 B고 C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 요게 코사인 법칙이죠. 맞아요.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그 세타 값 가지고 코사인 값 가지고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걸 좀 바꾸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C제곱. 즉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이 튀어나온다.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붙여보면 PQ 제곱을 먼저 생각을 하면 PQ가 제일 작으면 PQ 제곱도 제일 작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 R-2의 제곱 더하기 4-R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R-2 4-R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5분의 4 요거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요거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장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요거를 있는 그대로 요대로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의 시야를 지금 조금 더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걸 배우니까 요것만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넓혀서 열려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푸는 게 그게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15번은 저거는 진짜 코시 슈퍼레츠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저거는 교과 그 시험 문제에도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그런 의도를 갖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면 돼요. 다음에 18번도 그냥 그 가이드만 하고 풀이는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8번은 뭐냐면은 저기가 P 맞나? 여기가 Q고 여기가 R, S. 자, 지금 주어진 건 삼각형 ABC의 면적이 24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7번은 아까 풀면서 얘기했지만 출발점을 줬단 말이에요.
즉 변수를 뭘로 둘 건지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BP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BP의 길이에 의해서 요거는 그냥 요 BP의 길이에 의해서 요 도형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P 길이를 미지수로 잡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상황이면 지금 삼각형 ABC에 대해서는 한 변의 길이도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면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수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변하는 게 이 사각형의 면적을 좌지우지하는 N은 즉 저 사각형의 면적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뭐죠? 저 사각형의 면적은 P에 의해서 BP의 중점을 Q로 잡는 거니까 Q는 영향이 없죠? P죠?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변하죠? 맞습니까? P의 위치에 의해서 BP의 중점을 그냥 Q로 잡고 끊는 것 뿐이니까요. Q는 딸려오는 거 맞죠? 어디? P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변수를 얘로 요 길이를 내가 X로 잡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 전체 길이는 뭐냐? 그냥 A 상수 두시면 돼요. 상수. 모르니까 그냥 상수 이렇게 두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되면 이제 좀 절반은 푼 거예요. 요것만 되면. 왜? 그러면 이제 저 사각형 면적을 표시를 해야 되죠. 저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갈까요? 닮은 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닮은 길이의 b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다? 저 사각형의 면적은 이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또 밑에 거 이거 요거 빼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24인 건 알았고 여기를 어떻게 x에 대한 식, 여기를 어떻게 x에 대한 식으로 만들 거냐 그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게 좀 쉬우니까. 길이에 비해 제곱비가 면적비죠. 맞죠? 길이에 비해 제곱비가 면적비. 그러면 a 대 x는 길이의 비 맞죠? 제곱비는 24 대 AP 삼각형 APR 맞아요? APR 네 요렇게. 그럼 요 삼각형 면적이 x로 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요 부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하죠. 얘. 왜냐하면 요까지를 봐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요 길이는 뭐죠? A에서 X를 뺀 거를 반 나눈 거를 X에다 더하죠. 빠르나? 다시요. X에다가 더하기를 하는데 A에서 X를 뺀 거를 반 나눈 거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2분의 A 더하기 X로 나오잖아요. 그거 여기다 넣으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2차 함수에서 뭐가 나올 거다? X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2차 함수가 될 거고 지금 뭐 최대값이니까 위로 블록한 모양 나오겠죠? 나오겠지 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잡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17번하고 18번을 잘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17번과 18번의 차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식을 세우는 거나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아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최대값, 최소값 동시에 물었는데 닫힌 구간 없어요. 없으면 찾으라고. 있다고 그 안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최대, 최소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닫힌 구간이 있으면 쉬운데 없으면 찾아야 돼. 그 찾는 게 포인트라고. 잘 안 떠오릅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7번, 18번 요 차이점 좀 구분하시면 문제 보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티가 나. 자, 오늘은 30분 날이네. 이제 회의를 좀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